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서는 향기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온 향료는 사용 초기에는 우리 몸을 동물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는데, 점차 향료의 효능이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신미적이고 치유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때로는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어 신분적인 과시를 하거나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어주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향료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와 더불어 과학적 관점에서 향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사람의 심리와 몰입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역사적, 인문학적 해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제된 천연 향료는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며, 귀족 계층 외의 일반인들은 종교의식이나 축제 행사에서 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훈향, 즉 향료로 만드는 물질을 태워서 향을 발산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향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향료의 영어 표기인 퍼퓸이 라틴어 퍼와 퓸, 즉 연기를 통해서란 말에서 유래되었고, 향기 나는 물질을 태우는 의식에서 기원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초에 녹아있던 향료도 훈향과 비슷하게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훈향과 다른 점은 향초가 타면 훈향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물질들이 발생하는데, 향료 분자들은 이들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물질들도 퍼져나가는 향료와 함께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흐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에는 기분이 차분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약간은 우울해지는 기분을 상쾌하고 향기롭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향초를 피우곤 합니다. 향초를 피울 때 퍼지는 허브 향기는 지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바꾸어 주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어느 뉴스 방송 일기예보를 보고 있었는데, 리포터께서 향초를 피워서 실내 습도를 낮추고 상쾌한 아로마 향으로 기분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듣기가 안 돼서 이 말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향초를 피우면 상쾌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리포터가 이야기한 대로 과연 수분량이 줄어들어 습기 높은 실내 환경이 약간은 뽀송뽀송하게 변하게 돼서 그럴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효과로 눅눅한 느낌을 아늑하고 환한 분위기로 바꾸어 줄까요? 향초를 피우면 열기 때문에 일단 실내 온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분량일 경우에는 상대 습도는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향초 때문에 실내 온도가 크게 올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실내의 수분량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 향초는 그림에서와 같이 주로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초가 탄다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향초에 있는 물질과 결합하는 과정이 되며, 결과적으로 향초는 타면서 향초 내의 수소는 수증기가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실내 공기 속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향초에 포함되어 있던 향기 성분들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며, 일부 향기 성분들도 연소가 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 불순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향초가 타면 발생하는 수증기 때문에 실내의 수분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00g의 향초가 연소하게 되면 약
340g 정도의 실내 산소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약 130g 정도의 수증기가 생기고 약 310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산소가 많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정한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실제 문틈을 통해 출입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실내에서 문을 닫고 향초를 피우더라도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인한 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가급적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향초를 피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초가 탈 때 부분적인 불완전 연소로 인해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좁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향초를 피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향초를 피우게 되면 실내 수분량은 증가가 되어서 오히려 습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향기와 촛불을 바라보는 시각적 효과가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소의 감소와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훈향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초기의 훈향은 추출 기술이 미흡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보다 추출하기 전에 원료를 태우는 것이 훨씬 쉬웠고 또한 태우게 되면 향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훈향이나 향초와 같이 불로 태우면서 향을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발향 방식인데 향을 퍼뜨리는 다른 방식의 예로서 로마 시대 네로 황제는 천연 향료를 새에 발라서 날아다니게 함으로써 새의 비행과 날갯짓에 따라 향이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에 퍼지게 하여서 향을 즐겼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경덕왕 때부터 궁녀들이 향낭을 차고 다니면서 향을 즐긴 것도 향기를 퍼뜨리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내부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해 물질 분해가 가능한 향기 성분을 분사하거나 내부 분위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향취를 자동 분사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차량 내에 부착되기도 하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특정 지역에 소량이 나는 에어컨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동일한 향취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도 하고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또는 상담을 할 때에도 향을 활용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상에서의 예와 같이 향을 목적에 맞게 적절한 농도로 퍼지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을 퍼지게 하는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유용하게 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의 확산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임을 위한 힘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동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움직여서 위치를 옮기려면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면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볍게 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부릅니다. 또한 검은색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막 떨어진 곳에는 잉크가 굉장히 진한 상태이고 잉크가 떨어진 곳에서 먼 위치에는 잉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가 진한 곳에서 잉크가 연한 쪽으로 잉크는 점점 퍼져가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즉 물질이 진한 상태,
즉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연한 상태, 즉 농도가 낮은 상태로 물질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료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열어두고 방 한켠에 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향을 맡을 수가 있는데, 향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원리도 이와 같이 향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은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때도 어떤 특정 성분이 우리 피부 속으로 미량이나마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압력 차이나 농도 차이, 온도 차이 등 다양한 구동력에 의해 향기 분자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들 중에서 훈향의 경우에는 농도 차이와 온도 차이가 향이 퍼져나가는 구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를 이용해서 향을 퍼뜨리는 경우나 향수에서 향을 직접 분사하는 경우에는 압력 차이 때문에 향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방향제나 향낭의 경우에는 농도 차이에 의해 주로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동력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구동력이 동시에 향이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향기 분자들끼리는 공기 중에서 서로 섞이게 됩니다. 다른 향수에서 증발한 향들도 섞이게 되고, 처음부터 조합된 향료에서도 향기 분자들은 증발하면서 공기 중에서 서로 섞이게 됩니다. 13주차 2차 시에서 우리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이 서로 섞이게 되면 인지기능 상승 효과가 더 가팔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료를 서로 섞어 새로운 조합 향료를 만들 때 향기가 좋아지는지 여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향사의 창작성에 맡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향료를 섞으면 치유 효과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와 향료의 조합이 달라짐에 따라서 치유 효과도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를 섞으면 효능이 변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센셜 오일을 서로 섞어야 하는데, 이렇게 혼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효능을 확인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주 오일로 정하고, 여기에 라벤더 또는 로즈마리 또는 타임레드 또는 벨가목 같은 오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섞을 때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서 효과의 차이가 실제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실험했던 방식과 동일한 물미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막대는 각 에센셜 오일을 개별적으로 흡입하게 한 경우이며, 각 그래프에서 두 번째 막대는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개별적으로 막게 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대는 앞에 에센셜 오일과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동시에 막게 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한 에센셜 오일들 모두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함께 사용하면 기억력 향상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합성 향료와 천연 향료의 효능을 비교해 보면 천연 향료가 훨씬 높은 효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넓은 범위의 분자량을 갖는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실험 결과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실험값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천연 오일 또는 합성 오일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적의 향의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